안녕하세요. 수능 만점 훈련소 원장입니다. 이제 10월 더프 해설 영상 찍을 건데요. 총평부터 간단히 해보자면, 자, 일단 제가 문제 번호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이 그나마 조금 킬러 같은 느낌? 좀 많이 당황스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이 14번이 도형이었죠. 도형인데 꽤나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 21번도 속도가 속도면 웬만하면은 좀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는 쉽게 푸는 좀 편인데, 이번에는 그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에 대한 상황 잡는 게 꽤나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근데 뭐 22번 귀납도 그렇고 15번에 나온 수투 문제도 그렇게 문제 번호만큼의 값은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미적은 솔직히 30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28번 도형도 이제 꽤나 까다롭지 않았나 싶고요. 확통에서는 27, 28, 30 조금씩 당황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감만 잡고 나면은 뭐 문제 그 풀이 시간이 엄청 길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술술 풀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더프 치고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9월이나 8월이 꽤나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할만했고요. 이게 뭐 교육청 신모도 비슷하지만 수능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은 난이도를 낮춰주면서 이제 왜 흔히 말하는 신모도 자살 방지라고 하는데 더프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럼 이제 길게 끌 거 없이 바로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대놓고 고1 거 개념 잘 잡혀 있니? 라고 물어본 문제죠. 자,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어떤 원이 있는데 직선하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에 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우리가 고1 때 사실은 뭐 판별식으로도 배우고 점과 직선으로도 배우는데 무조건 점과 직선이 편합니다. 자, 요 중심에 1,p 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국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과 똑같아야 되지. 그럼 바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부터 써보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절대값 3 더하기 4p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밑에는 어차피 계산하면 5가 되니까 이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인 5분의 n과 같다. 그럼 여기서 날라가고 4p 더하기 3이라는 게 풀마 n이 되니까 4p의 값은 n 빼기 3 아니면 마이너스 n 빼기 3. 따라서 p라는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p의 값 중 큰 걸 an, 작은 걸 bn. 따라서 요 놈이 n이 자연수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K 곱하기 BK래. 그럼 AK, BK를 해보면 밑에는 16이 될 거고 K 빼기 3에 마이너스 K 빼기 3이면 이거 오히려 합차를 얘네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꿨으면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마3의 제곱 빼기 K의 제곱 여기서 이제 시그마 1부터 8까지를 걸었으니 이 16분의 1은 앞으로 쏙 빼내고 얘네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앞에는 9 곱하기 8이 되고 빼기 뒤에는 이제 공식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은 3으로 나누고 2로 나눠서 51이니까 204가 되네요. 그럼 204에서 71을 빼면은 마이너스 132니까 답은 이렇게 되고 약분만 시켜줍시다. 4로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원방 할 때, 원의 방정식 할 때 이거 개념 쓰는 거 기억하니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공통 11번입니다. 요새 이제 11번, 12번 이런 애들도 되게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더프인 걸 감안하자면 이거는 굉장히 좀 쉽게 나온 문제예요. 자, 일단 fx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쓸 거는 1과 마일 대입하는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1 한번 대입해보자. 여기다 대입하면 얘 때문에 빵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 대입한 것만 써보면 a 더하기 b에다가 빼기 f 마일이 되는데 걔가 빵인 거죠. 근데 여기서 f 마일도 어떻게 될까? 똑같이 얘 때문에 또 빵이 돼요. 그러면 뭐야 얘도 빵이네? 따라서 a 플러스 b는 빵이다.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그럼 역시나 얘 때문에 0이 되고 이쪽은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리고 여기는 f 마3이 되겠죠. 자, 그럼 f 마3은 구해 봐야 되니까 위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9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이게 8이 되죠. 얘가 8이 되니까 a 빼기 b가 마이너스 8이다. 즉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하니까 a는 마사, b는 4. 이렇게 일단 fx의 식이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마3부터 1까지 fx 적분이니까
마일부터 마산부터 마일까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 마일보다 작다에. 그래서 요 놈을 딱 쓰는 거고, 마일부터 1까지는 이제 요 아래 건데 a랑 b의 값을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4x 제곱에 이렇게 될 거다. 요 놈을 이제 이렇게 적분하는 거다. 얘는 일단 그대로 써줄게요. 계산은 좀 이따가 하고, 저 뒤에 있는 놈을 두 개로 나눠버리자. 일단 요 놈만 따로 써버리고 빼기 요렇게. 자, 근데 이제 이게 실제 평가원에서는 이런 거 나오기가 좀 그래요. 왜냐? 이게 미적 유저들은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색하거든, 이게. 이게 치환적분이라고 해서 미적로드는 그냥 쓰면 끝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fx가 있어. 그리고 걔네를 뭔가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fx 빼기 2가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네를 마일부터 1까지 이렇게 정적분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애들을 싹 다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fx로 만들고, 그럼 여기 있는 점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마3과 마일로 바꿀 수 있죠. 결국에 뭐예요? 이 정적분이나 이 정적분은 어차피 똑같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 대신에 마3부터 마일까지 fx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겠지.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거. 자, 어차피 이놈도 fx였잖아. 얘 fx로 바꾸는 순간 뭐야? 적분 구간 똑같으니까 얘네가 그냥 날라가 버려, 날라가. 심지어 이거 뭐야? 0으로 바꾸고 이거죠. 그 전에 기함수 날릴 수 있고. 엄청 간단해져. 계산을 할 게 없어져. 그냥 8x 제곱을 이렇게 정적분한 거니까 3분의 8x 세제곱이 돼서 답도 그냥 3분의 8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사실 쌤도 양심 고백하자면은 이거 그냥 성급해서 먼저 풀어버렸거든, 계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 하다가 알아냈어. 아, 뭐야. 괜히 했구나. 이렇게. 이제 덕후에서 조금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캐치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나처럼 했으면은 이렇게 좀 시간 낭비가 좀 됐겠죠. 공통 12번입니다. 자, 이것도 솔직히 좀 많이 쉬웠어요. 일단 y는 마이너스 2x 위의 점이 a니까 얘를 바로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c가 y축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c의 좌표 p, 0이겠죠. 그 다음에 얘 기울기 1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k로 잡으면 되죠. 따라서 우리 b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잡아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남은 조건은 뭐 있냐? 여기랑 여기 평행이래. 수직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니까 요놈과 요놈 가지고 뭐 하면 돼? x값 증가량 이만큼이고 y값 증가량 이만큼이라서 얘가 2분의 1이다 쓰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4p 플러스 2k 나오니까 k값 4p 떠서 b의 좌표는 5p, 2p 그리고 a 좌표 p, 마이너스 2p.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를 로그 함수에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솔직히 너무 쉬웠어, 그쵸? 그럼 이제 그냥 양변 더해버리면 왼쪽 0이고 오른쪽은 5p 제곱 되니까 요놈이 1인 거네. 따라서 p 제곱은 5분의 1이고 p 값은 양수니까 루트 5분의 1이겠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뭐 로그 5의 a니까 여기다 다시 넣어버리자. 그럼 p 자리에다가 루트 5분의 1을 넣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여기서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가 또 2분의 1의 로그 A5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서 4가 되죠. 따라서 로그 A의 5가 루트 5분의 4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5의 A였으니까 그냥 역수만 취하면 끝이죠. 따라서 답은 여기 4분의 루트 5, 2가 되겠죠. 공통 13번입니다. 자, 최고차 한계수 4고 뭐 이런 3차함수 fx라고 했으니까 fx는 현재 이런 상태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라지 fx로 놔도 되겠죠. 그럼 라지 fx는 적분했으니까 x 4제곱꼴의 4차 함수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0을 넣었을 때 빵이다 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얘도 넘겨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를 다시 그냥 뭐 라지 gx 이렇게 놓을까요? 그럼 역시나 이 라지 gx도 이런 4차 함수가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라지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런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0을 넣는 순간 어떻게 돼? 이거 빵이죠. 왜냐? f0인데 f0이 빵이었으니까. 따라서 이게 0이 된다는 건 뭔 소리야? g'0도 같이 0이어서 이렇게 중근처럼 올라가야 되겠죠. 어? 근데 g'x를 생각해봐. 요 놈을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스몰 fx에 2x가 되잖아. 그럼 거기서 0을 넣었을 때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이게 0이라면 우리는 요런 새로운 정보를 하나 알 수가 있다. 왜냐면 지금 f2가 4랑 뭐 이렇게 두 개를 알 수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g' 만약에 2를 해보잖아. 그럼 f2 빼기 4인데 얘가 4란 말이야. 이것도 0이네. 그럼 우리가 g'x는 어떤 3차 함수일 텐데 이런 3차 함수 걔가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알 수 있죠. 이 도함수가. 그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 라지 g'x를 했을 때 또 다른 거는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 각각 이제 물론 이제 k가 뭐 중근일 수도 있지만 그건 잠깐 배제하고 이런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면 얘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0, 2. 근데 얘 0에서 무조건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이거는 항상 0 이상이다에 위배되죠. 근데 요런 두 개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이게 2랑 k의 위치만 바뀌니까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따라서 일단 k가 0보단 커야 되겠구나. 뭐 k가 0과 같은 것도 해볼까? 0과 딱 같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g'. 그럼 이때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요것도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것도 배제되니까 일단 0보다 큰 거 맞다. 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그래프도 한번 잘 따져보면은 이쪽 이 또 다른 극소값이 지금 그림처럼 0 이상이 떠야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쑥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그거를 원래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자, 원래 도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즉 k가 2보다 작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때 요 두 넓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 딱 같다면 이 위쪽에서 2도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 뜰려면 어느 놈이 더 커야 돼? 이쪽이 더 커야 되죠, 이쪽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두 넓이가 딱 같을 때가 정확히 대칭이니까 k가 1일 때일 텐데 거기보다 얘가 더 큰 거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즉 이 k라는 값이 1 이상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긴 똑같잖아. 어차피 생긴 게 뭐야?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도 넓이 같으려면 이땐 k가 4인 거죠. 근데 역시나 얘가 더 크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는 뭐야? k가 4보다 더 작아야 되겠지. 따라서 k는 4 이하여야 되는구나. 즉 k의 범위는 1에서 4 사이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g'x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은 거잖아. x에 x 빼기 2에 x 빼기 k로 잡았고 지금 우리가 k의 범위를 안 상태. 그리고 요 놈이 뭐였어? fx에서 빼기 2x였나? 그쵸?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fx의 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어차피 f1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럼 바로 1 넣어버리자. 이쪽 4 되고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렇게 된 상태지. 이쪽에도 1 넣으면 2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고 4k 빼기 2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범위 아니까 4배 시켜서 16에서 4 마지막으로 이만큼 빼면은 14에서 2 이게 바로 f1의 최대값 최소값이죠. 그래서 잘못 말했네. 최소값 최대값이죠. 두 개의 합은 16.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14번입니다. 자, 이거 꽤나 좀 뭐라 해야 되죠? 접근하기 힘들었다 그래야 되나? 좀 떠올리기 힘들었던 문제 같아요. 왜냐면 자, 얘 2루트 3이라고 했고 뭐 이런 거 직각 정도는 당연히 잡았을 거고 여기가 2루트 5라고 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얘네 두 개가 같다고 했고 길이가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준 거라고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 차를 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신에 그건 알 수 있죠. 얘네가 이제 공통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굳이 여기서 여기를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거를 빼더라도 어차피 공통된 부분 날라가면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다라고는 많이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풀 때는 막 이렇게 내려서 이등변 삼각형도 생각해보고 막 심지어 그냥 이 넓이랑 이 넓이로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되게 좀 복잡했었는데 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B로 놨을 때 이 길이도 똑같이 B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부터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2다. 일단 요거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를 봅시다. 즉 요 직각삼각형 이거의 넓이는 그냥 2분의 1 AB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ABE 빼기 CDE 대신에 뭘 할 거냐, ABC에서 ACD를 빼도 된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 AB까지 나온 거다. 그럼 ACD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각이 하나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요 놈을 세타라고 둔다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AB의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각변환에 의해서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이게 1이다. 그러면 양변에 2 곱하고 AB로 아예 묶어버리면 요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또 뭐가 있냐? 이 ACD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요 2루트5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2루트5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에 코사인 90도 더하기 세타인데 얘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 이 값이 12로 나와 있죠. 그럼 넘겨서 8은 2AB 사인 세타니까, 오케이. AB의 사인 세타는 4가 되는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나눠버리는 순간 AB가 날라가 버리니까 사인분의 1 빼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그럼 2 빼기 2 코사인이 사인이다. 이런 무조건 나올 수 있죠. 그냥 양변 제곱해버리면 편하죠. 이렇게 됐고, 이쪽이 S제곱인데 1 빼기 C제곱으로 써버릴 수 있으니까 5 코사인 제곱 8 코사인 3. 다행히 딱 인수분해가 되고, 코사인이 1인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다. 그럼 이때 사인 세타는 5분의 4다. 이렇게 전부 다 나온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돼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2루트 5. 이게 외접원 2배가 되는 거죠, 반지름. 그럼 이렇게 됐고, 얘가 또 각변환으로 코사인 세타랑 같다면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아래 값은 3분의 5 루트 5. 그럼 여기서 r 제곱하면은 9분의 125에다가 파이. 답은 4번이 되겠죠. 공통 15번입니다. fx가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만족시키는 뭐 a 값의 합을 gt라고 하자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fx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얘는 t 때문에 정확히는 못 그리니까 우선은 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요거는 뭐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3으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판별식도 0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이놈이 항상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죠. 즉 뭐예요? 항상 0보다 크다. 따라서 얘는 계속 증가만 한다는 거고, 여기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1,4가 뜨거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1,4가 이렇게 있어서 이 다음부터는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에는 뭔가 이런 이차함수가 붙으니까 뭐 이렇게 연속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건 때에 따라서 다르겠죠. t값에 따라서. 자, 그런 상태인데 이제 쓱 보니까 이거 좌극한이야. a의 좌극한이 4a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딱 뭔가 만족은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1 넣으면 딱 4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얘는 우극한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큰 범위, 즉 이쪽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1보다 크다면 어차피 이거를 할 때 이게 그냥 뭐예요? FA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얘가 되고 이게 4A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A 값을 한번 따져봅시다. 얘는 아까도 봤지만 1,4에서 되니까 실제로 1을 근으로 가지죠. 그냥 조리제법 씁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이거 뭐야? A 빼기 2랑 A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따라서 A는 2랑 3은 이거 무조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은 안 되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보면은 이제 얘랑 4A랑 같다를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좀 식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에 모든 근이 아니고 1 이하의 근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요거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생기고 이때 1의 위치가 1,5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야 돼. t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로. 그래서 싹 다 나눠볼게요. 그럼 첫 번째, t가 아예 이렇게 있다면 그때, 즉 t가 마사보다 작다면 여기선 근이 아예 안 생기죠. 그러면은 모든 근의 합을 gt라고 했는데 그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만 더하면 되겠지. 2랑 3만. 따라서 이때는 5가 될 거예요. t가 만약에 딱 마사라면 그때는 여기에 근이 마이너스 2 하나인데 걔도 역시나 2랑 3과 더하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이제 마사보다 컸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의 합은 뭐야? 요 놈의 두 배죠. 그럼 마이너스 4인데 거기에 2랑 3 더하니까 1이고 걔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딱 정확히 여기까진 되죠. 1 이하니까 1까진 되는 거지. 즉 t의 값으로 치면은 5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5보다 크다면 여기가 중요해요. 자, t가 5보다 컸어. 그러면 얘는 근이 안 돼. 그쵸? 1보다 커버렸으니까. 그럼 이때는 요거 하나만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만큼은 뭐가 되냐? 이제 a제곱 플러스 4a 빼기 t에서 이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은 근의 공식을 써버리는 거지. 4 플러스 t인데 여기서 더 작은 근만 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만 되는 거지. 아, 그럼 근 하나가 요게 나오는데 역시나 얘랑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GT의 함수를 완성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문제로 보니까 G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얘랑 얘가 같은 t의 값, t의 개수 이렇게 세 개가 돼야 된다. 결국 우리는 일단 GT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한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5로 갔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일 때 여기가 5가 된 거고 마이너스 4에서는 딱 3이야. 여기 3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5까지는 1이야. 여기 이렇게 1이 됐어.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그러면은 시작점을 잡아보자. t에 5를 대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 딱 0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정확히 여기까지 됐고 요렇게 된 거지. 무리함수가. 근데 우리 아까도 봤지만 GT는 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GT랑 HT랑 같은데 HT는 1차 함수 직선이라 그랬고 이게 근이 3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딱 이런 식으로 HT가.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되지. 그래서 얘가 무조건 뭘 지나야 돼? 얘는 무조건 지나야 돼. 그래야 세 개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요 점을 지나긴 지나. 기울기 0 같은 거 안 돼. 양수도 어차피 안 돼. 음수만 될 거야. 근데 음수도 무작정 다 되는 건 아니고 완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돼? 요거 지날 때까지죠. 그럼 요 점이 뭐야? 5,1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점은 마이너스 4,3이니까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고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걔가 얘보다 오히려 작거나 같아야만 되겠죠. 그럼 우리가 ht라는 1차 함수를 어떻게 하면 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m짜리니까 요렇게 세울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m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9분의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h1의 최대값이니까 이젠 끝났죠. t 자리에다 1 넣어버리면 5m 더하기 3이니까 여기서 5m은 마이너스 9분의 10 3 더하니까 9분의 27로 바뀌어서 9분의 1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공통 20번입니다. 자, 가족권부터 바로 빠르게 보면은 3에 fx의 제곱이 있고 뒤쪽은 이제 얘도 3으로 바꿔서 지수를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방정식이 뜨고 f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fx가 마이너스 2 또는 fx가 4 이거의 실근이 3개란 얘기는 뭔 소리야? f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또는 최고차 한계수 양수란 말 없으니까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오히려 4인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아직 뭔지 모른다. 라는 거고 자, 나 조건을 쓱 보니까 이제 여기서 로그식을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요 2는 다시 1로 보내도 되죠. 그리고 뒤에 거 로그로 합해버리면 2fx 더하기 8이 나오면서 지워줬어? f제곱은 2f 더하기 8이야? 뭐야? 아까랑 똑같아 가족권하고. 그치? 요거랑 똑같지? 그럼 이 결론도 똑같지? 근데 왜 여기는 실수 x가 한 개야? 엥?
이렇게 되는 거야. 왜일까? 엄청 중요한 거. 진짜 별것도 그리고 많이 낚였을 거예요, 아마. 살면서 고2 이후로 한 번 정도는 낚였을 거야. 바로 뭐야? 진수 조건이죠. fx의 진수 조건이 여기서 뭐예요?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지. 따라서 여기서는 fx가 마이너스 2인 게 제껴지겠죠. 나 조건에서는. 오로지 이것만 나오지. 근데 이거의 실근이 한계란 얘기는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고 요 그림이다 라는 게 바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박스 밑에를 보니까 마침 f0이 4야. 아, 여기가 딱 0이네. 끝. fx는 꼭지점이 0,4니까 ax 제곱 플러스 4로 세울 수 있고, 이때 f1을 하면은 a 플러스 4인데 그게 마이너스 2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마지막으로 f2분의 1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3, 2. 그럼 2분의 5가 되고 거기에 10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5가 됩니다. 공통 21번입니다. 이 문제가 뭔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나온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 잡기 제일 좀 까다롭지 않았나? 개형 추론하기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같은 점을 출발한다고 했어요. 이게 원점이 아니고 아무튼 같은 점이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이제 둘 다 부정적분을 했을 때 뭔가 적분상수가 있긴 있는 거야. 뭔진 몰라도. 대신에 그 적분상수가 x2랑 x1이 전부 다 같은 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y축 기준으로 어딘가에 k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부호를 모르니까 이렇게 뻗을지 이렇게 뻗을지를 모르지만 얘는 무조건 축이 1이죠. 따라서 이놈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할 거예요. x1t가 이렇게 된다는 건 무조건이죠. 여기가 1인 거고. 자, 이제 박스를 한번 잘 볼게요. 이렇게 B랑 A가 있어요. 마 4랑 4. 그래서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데 P랑 Q가 모두 선분 AB 위에 있거나, 즉 이제 이 X1과 X2라는 게 PQ의 위치잖아. 걔네가 이렇게 둘 다 여기 있거나 혹은 둘 다 이렇게 있지 않을 때 그거를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가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뜬대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도대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막 얘는 이렇게 돼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뭐냐면 알파가 양수인데 시작이 알파부터 시작하고, 그 무슨 말이냐? A가 딱 0부터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조건이. 즉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얘네 처음 위치가 K로 똑같잖아. 둘 다 K에서 출발하잖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K라는 수를 내가 아무렇게나 해볼게. 예를 들면 3이라는 애야. 얘가 1로 뻗든 혹은 1로 뻗든 상관없이 생각해봐. 자, 아주 살짝 진행이 됐어. 아주 살짝.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니? 바로 얘네는 이렇게 3이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니까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아무튼 여기서 뭐야? 둘 다 선분 AB 위에 있겠지. 혹은 K가 이제 3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야. 그럼 둘 다 마이너스 5에서 출발하니까 선분 AB 위에 둘 다 없지. 그럼 이 박스 조건을 만족하잖아. 근데 0 바로 다음부터 만족을 해야 되면은 A의 범위가 뭔가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문제 보니까 A가 딱 알파 또는 베타보다 크다라는 거는 바로 0 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K라는 게 4거나 마이너스 4야란 얘기야. 그쵸? 그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여기서 K가 예를 들면 4가 됐어.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X1T 같은 경우는 딱 시작해서 4보다 왼쪽으로 한번 가죠. 더 낮아지니까. 그럼 그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오히려 올라가야 돼. 그래야 서로 만족을 안 하겠지. 이렇게 돼야. 그럼 둘 다 선분 AB 위에 있지 않은 상태니까. 한 놈은 AB 위에 있고 한 놈은 AB 위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역시나 얘가 마사여도 똑같죠. 마사라고 해도 A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 A가 아니고 X1이. 그럼 X2는 오히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자, 근데 얘가 4라면 이제 뭐가 될까? X1만 생각해봐.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이니까 이쪽은 2일 거야. 그리고 얘는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될 동안은 같이 없다가 여기부터는 어떻게 돼? 그냥 2초부터는 A가 2보다만 크면 전부 다 4보다 멀어지니까 X1, X2가 PQ의 위치가, 그럼 전부 다 선분 AB 위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고 끝이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는 요런 꼴로 나와야 되잖아. 딱 봐도 마이너스 4를 안 썼으니까
이건 아니겠고 딱 요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딱 시작하면 이제 서로 달라졌다가 어느 시점에 딱 요 시점 있잖아. 이 시점이 알파인 거야. 그리고 그 알파는 이겠죠. 왜냐면 여기 대칭성에 의해서 이차 함수. 자, 그럼 딱 이 초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냐? P의 위치만 생각해봐. 마사를 기준으로 더 왼쪽으로 갔었어. 그러다가 1초에서 다시 꺾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2초가 된 거야. 이제부터 쭉 가겠지, 얘는. 계속 쭉 올라가만 갈 거야. 근데 그 시점에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걸까? 요 직선이. 얘가 여기가 4였던 거야. 딱 그러니까 알파 하나만 정확히 뜬 거야. 이해돼요? 그럼 2초라는 순간에 자, 얘는 요렇게 가서 2초가 됐어. 그때 요 직선은 그냥 꾸준히 가서 이때 똑같이 2초에서 딱 되면은 2초라는 순간에는 딱 둘 다 선분 AB 위에 있죠. 그랬다가 얘보다 지나가면 얘는 이제 안으로 쏙 들어왔고 얘는 바깥으로 가니까 다시 한 놈은 안에 있고 한 놈은 바깥에 있어서 만족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면 돼? 이 이차함수가 쭉 가면 되지. 즉 이차함수가 쭉 갔어. 가가지고 여기 4를 찍는 순간이 있겠지. 거기가 베타인 거지. 바로 이해가 되죠. 따라서 일단 알파는 2인 게 확정이어서 여기는 2,4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x1t의 그래프가 요거였었는데 이미 k가 마사라는 것도 밝혀냈죠. 그 상황에서 뭐 2,4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베타일 때가 4인 것도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얘가 4니까 넘어가서 8이고 그럼 여기서 베타는 양수야 되니까 아 오케이 얘가 4다라는 것도 나와 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뭐 구하면 돼? 여기 CT 플러스 K였는데 K는 마사인 거 알았으니까 이게 X2T의 그래프인데 여기서 C의 값 구하자. C가 어떻게 구해? 바로 요 놈이죠. 2,4 얘를 대입하면 되니까 4는 20 빼기 4 해서 C의 값은 4가 된다. 따라서 X2T의 그래프는 4T 빼기 4가 되겠지. 그리고 뭐해? 마지막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위치 그 시간에서 Q의 위치니까 X2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보는 건데 얘가 2고 4였으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 그럼 끝났죠? X2의 그래프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서 24 빼기 4 하면은 20 이게 답이 되겠죠. 결국에 이제 요 상황을 잡을 수 있냐였는데 핵심은 뭐다? 바로 0초일 때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A가 0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정확히 말하면 0은 안 되겠지만 그 0보다 조금 더 큰 값들도 포함을 안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다. 공통 22번입니다. 지금 A2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기준이 이렇게 A3를 가지고 좀 나눠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AN 플러스 1인데 한쪽은 이렇게 AN 가지고 가고 한쪽은 AN-1로 간다는 거. 이런 것도 좀 특이하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뭐 이렇게 A8이 A9보다 크다 이런 조건 하나 있고 얘네 다 더해서 0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이거 생각 좀 해볼까? 만약에 얘가 A2가 현재 음수잖아요. 만약에 A1도 음수라면 그럼 A1과 A2가 둘 다 음수니까 이때 A3는 요거를 가든 요거를 가든 그러니까 A3 입장에서는 2분의 1 A1이거나 2 A2인 거니까 어느 걸 택해도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얘도 무조건 음수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럼 A4도 다시 A2랑 A3가 둘 다 음수니까 또 음수고 이게 모든 항이 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 위배되겠죠. 모든 합친 게 0이다 라는 거 이제 위배가 될 테니까 아 그래서 이건 절대 될 수가 없겠구나. 따라서 A1은 0보다 크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일단 감이 잘 안 오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A1은 뭔지 모르겠고 A2가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여기서 이제 A3를 가지고 보면은 여기 A2가 이제 A3보다 작냐 크거나 같냐 이걸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나눠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A2가 A3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A3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이제 A3는 어떻게 되냐? 위에 거에서는 2분의 1 A1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얘를 2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로 가겠죠. 자, 근데 여기서 A4로 갈 때는 이제는 A3랑 A3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같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번엔 여기로 가겠지. 이번엔 여기가 A2가 아니고 A3가 될 테니까 이렇게.
그럼 항상 여기겠죠. 따라서 언제나 2배가 될 거예요. 그럼 얘도 2배고 얘도 그럼 이렇게 2배가 될 거야. 자, 여기부터는 잘 생각해봐. 이제 A4랑 A3를 비교하는데 위에 거는 현재 A1이 양수니까 얘가 얘보다 큰 거 맞죠? 2배 됐으니까. 그럼 뭐야? 여기서 또 2배 하고 근데 뭐야? 그럼 여기서도 또 2배. 이거 계속 2배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그럼 문제가 뭐가 돼?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이거 A8이 A9보다 크다의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 되는 거고 그럼 아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래는 좀 더 살펴보면 현재 A4가 마이너스 10, A3이 마이너스 5니까 A4가 더 작아졌지. 그럼 위에 거를 택하니까 A5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놈을 가지고 2분의 1을 하는 거니까 이거의 2분의 1인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더 크죠, 이번엔. 그럼 또 아래로 가니까 요 놈의 그냥 2배만 해주면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5. 그랬더니 다시 같은 놈이 됐으니까 역시나 밑에 걸로 또 2배. 마이너스 10. 자, 그냥 1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 이게 A7이고 그러면 이거 뭐야? 계속 반복되겠죠. 요 놈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된다. 그럼 이제 1항부터 17항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A1과 A2는 이제 그냥 따로 쓰고 얘네가 몇 번 반복되는지를 보자. A1, A2 치우고 나서 얘부터 여기까지는 총 15개잖아. 근데 이게 3개씩이 한 세트니까 뭐야? 결국에는 5세트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 한 다음에 A1이 있고 A2가 이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한 게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죠. 요것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5니까 5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75. 거기에다가 얘까지 더하니까 A1 빼기 2분의 180. 따라서 A1은 90.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이제 A1이기 때문에 그냥 답이 90이 됩니다. 확통 27번입니다. 이게 은근히 가족권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살짝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족권을 잘 보면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A일 때 FA가 A다라고 했죠.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 치역이 뭐 3과 5 이렇게 됐어.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F2가 2다 라고 되는 거니까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F2의 함수값이 2잖아. 그쵸? 근데 그 2가 치역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어떻게 돼야 돼? 나눌 게 뭐야? 치역 원소의 개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면은 F1이 1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건 뭔 소리야? 전부 다 한 놈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조건과 이미 위배돼 버리죠. 얘는 1로 갔고 얘는 5로 갔으니까 최소 치역이 2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건 바로 모순이 뜨겠죠. 두 번째,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면 F2가 2이다. 그리고 F4가 5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1, 2, 3, 4, 5가 이미 치역은 얘네 둘로 당첨인 거야. 그래서 2는 이미 2로 가고 있고 4는 5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1, 3, 5는 자기 멋대로 가도 상관없지. 1도 2개 중에 하나, 3도 2개 중에 하나, 5도 2개 중에 하나니까 총 8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면 F3이 3이 된 거지. 그렇게 되면은 현재 1, 2, 3, 4, 5가 있을 때 역시나 F4가 5인 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1, 2, 3, 4, 5에서 3이 3으로 가고 4가 5로 간다가 됐으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남은 요 1, 2, 4 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 놈이 치역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걔를 먼저 고르면 되겠죠. 3C1로. 그렇게 해서 오케이 1, 3, 5가 치역으로 확정이 됐어. 그럼 이제 남은 정의역에서 남은 원수인 이렇게 1, 2, 5 얘네가 1, 3, 5로 이제 가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 일단 1, 2, 5가 각자 3개 중에 하나씩 가니까 3의 세제곱을 하되 문제는 뭐야? 1은 적어도 한번 선택받긴 해야 되잖아. 그럼 그 6건으로 들어가도 되지. 1이 아예 선택 안 받는 건 어떻게 돼? 얘네 1, 2, 5가 전부 다 3, 5로 가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이죠. 그것만큼만 빼준다면 얘가 한 번은 선택받을 수 있겠지. 그럼 이건 3 곱하기 27 빼기 8이 돼서 3 곱하기 19, 57이 되겠죠. 네 번째,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면 F4가 4인 건데 얘는 바로 나조건과 위배죠. 그냥 바로 모순이어서 안 나오겠지. 다섯 번째,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면 F5가 5인 거고
자, 현재 F4도 5인 상태인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란 얘기는 1, 2, 3, 4, 5가 각자 1, 2, 3, 4, 5로 1대1 대응처럼 가야만 5개가 다 선택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야? 4랑 5가 이미 5를 선택해버리는 순간 치역은 절대 5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모순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결국엔 가능한 게 이렇게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개의 합이 65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확통 28번입니다. 자, 일단 정규 분포 요거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고요. 크기 4짜리를 이제 이미 추출했으면 표본 평균은 똑같은데 요런 식으로 따르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t제곱 빼기 t x바 t제곱 그냥 전형적으로 표준화시키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t제곱 빼기 t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역시나 t제곱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죠. 우선 분모 분자 다 t로 약분해버리면 지워지고 1되고 제곱되고 그 다음에 저 2분의 1은 오히려 2배가 되니까 조금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서도 똑같이 t 하나는 일단 약분이 가능하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2t제곱에 플러스 2t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요놈과 요놈은 지금 차이가 딱 2차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최대가 되려면은 당연하겠지만 요 표준정규 분포표 상에서는 여기가 0일 때가 맥스니까 바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다면 즉 얘가 1이고 얘가 마일이라면 이때가 당연히 넓이가 최대는 최대일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뭐냐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가 1에 가까워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요놈의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 2t로 묶었을 때 t 빼기 1이어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리고 현재 t는 그냥 양수라고만 했으니까 뭐 0보다 큰 여기 모든 범위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가 축이 2분의 1이고 실제로 t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 뭐 플러스 될 거고 이렇게 되면서 최대값이 2분의 1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1은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나마 1에 가까워질 때니까 결국에 언제겠어? 요거일 때예요. 즉 t가 2분의 1이어서 이 값 자체도 2분의 1일 때 그럼 여기서 이만큼 차이 나는 애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5가 된 거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나마 여기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요만큼의 넓이 0.1915로 나와 있고 요만큼은 0.4332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두 개 더한 게 최대값이다. 그렇게 되면 계산했을 때 6247이 되면서 답이 2번이 됩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지금 보면은 검은색 카드는 2랑 5고 흰색 카드는 1, 2, 3, 4, 5, 6, 7, 8이 있어서 총 10장의 카드를 나열을 하는 거죠. 근데 조건을 보니까 우선 검은색 양옆에는 이렇게 흰색이 와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카드에 적힌 수 양옆에 있는 요 흰색 카드는 전부 다 얘보다 커야 된대요.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면 검은색 2였어. 그럼 이제 이거 근처에는 예를 들어서 흰색 3과 흰색 6 이런 식으로 이보다 큰 애들이 와야 된다는 거고 검은색 5 옆에 있는 애들도 어때요? 그건 예를 들면 7하고 8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 하나만 유의하면 돼요. 바로 뭐냐면 검은색끼리 이런 식으로 흰색을 하나 두고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얘네가 완전 이렇게 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때 요 놈은 두 개가 공통으로 걸려 있는 거고 얘는 완전히 따로 있으니까 뭔가 경우의 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유의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뭔가 이어져 있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5 양옆에 있는 것부터 정할게요. 검은색 5. 왜냐? 걔가 좀 더 풀이 적죠. 그럼 어차피 6, 7, 8 밖에 안 되잖아? 그럼 거기서 두 가지를 골라요. 5 양옆에 있는 두 가지를 고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6하고 7이 골라졌어. 그 다음에 이 양옆에 있는 애는 이제 한 놈은 6 아니면 7이 올 거 아니야. 여기가 6 또는 7이 오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만 정하면 되는데 자 2보다 큰 수는 원래 6개였어요. 그 중에 2개를 썼으니까 남은 건 4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 4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고른 거 예를 들어 4가 골라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2에서 이제 2랑 5 혹은 5랑 2 이렇게 있을 때 요 사이에 있는 거 말고 그냥 이 끝쪽에 있는 거 이게 무조건 4로 확정이겠죠. 대신에 6과 7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일단 뭐해? 2랑 5부터 나열해. 검은색 2랑 검은색 5를 나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검은색 5랑 검은색 2가 이렇게 섞였다면은 지금 봤겠지만 얘는 4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6과 7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얘도 2팩으로 정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아예 하나로 딱 끈끈이 묶여 있는 거니까 나머지 흰색 몇 개 있어요? 여기서 3개 썼으니까 나머지 5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총 카드가 몇 장인 거야? 6장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600 하면 끝이겠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뭔가 검은색 2짜리랑 검은색 5짜리가 완전히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어. 역시나 얘부터 골라줄 거예요. 5가 더 적으니까. 그러면 3C2가 되죠, 역시나. 또 6과 7이 됐어요, 만약에. 그럼 남은 거 역시나 어때? 똑같이 4개가 남았잖아. 이제는 근데 2개를 골라야 되지. 여기 2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3과 5가 골라졌어. 그럼 여기가 이제 3, 5, 6, 7 이렇게 됐는데 이 흰색끼리 자리 바꿈 가능하고 여기도 흰색끼리 자리 바꿈 가능하니까 2팩, 2팩 해준다면은 이제 어떻게 돼? 이거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남은 거 흰색 4개 남았죠? 그럼 총 몇 개야? 또 6개가 돼. 얘네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2개 그냥 더하면 되고 나누는 건 뭘로 나눠야 돼? 10팩이죠. 총 10장의 카드니까. 근데 얘네 더할 때 보니까 공통되는 게 너무 많아. 3C 공통돼, 얘네 싹 다 공통돼. 이것만 서로 따로따로 돼 있죠. 그래서 아예 싹 다 공통되는 걸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4C1 더하기 4C2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좀 더 써보면 이거는 12인 거고 6팩에다가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10팩으로 나누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10, 9, 8, 7이 남는데 10도 날라가. 그 다음에 여기 3 나눠, 3 나눠, 4도 나눠버려. 결국에 뭐예요? 위에는 하나도 안 남았고 아래에는 42가 돼서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P분의 2였으니까 42가 답이 됩니다. 확통 30번입니다. A, B, C, D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고 일단 가족권에서는 5개의 합이 7이다. 나조건이 좀 특이하긴 한데 얘네가 곱으로 돼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C가 공통돼 있다. C가 좀 중요할 거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돼야 되냐? 자, 0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0. 왜냐면 좌변이 0이 되는 순간 뭐 어느 하나가 0이어서 좌변이 0이 되는 순간 우변도 0이 되면 되고 셋 중에 하나만 또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단 제일 중요한 C 그리고 0이 있으니까 첫 번째 C가 0일 때부터 그냥 해보자. 이러면 나조건 바로 만족이죠. 그냥 C가 0인 거 하나만으로도 0은 0이다. 그러면 남은 게 뭐야? 가족권식에서 그냥 C는 0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A, B, D는 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다 되니까 4H7이 끝이죠. 바로 계산까지 해볼게요. 10C7이니까 10C3이어서 이거 120 나오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C는 무조건 0이 아닌 걸로 할게요. 그리고 A, B, D는 아직 몰라.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뭐부터 할 거냐? C가 0이 아니면서 A, B 중 하나만 0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만 0이 됐어. 그럼 일단 나조건에서 좌변이 0이 되긴 된 거야. A, B 중에 하나가 0이니까. 그러면 우변도 0이 돼야 되는데 C는 0이 아니니까 역시나 뭐가 돼야 돼? D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 돼야 되죠. 즉 얘도 한 놈만 0이 돼도 되고 아니면 두 놈 다 0이 돼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서 D2도 하나만 0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 D랑 E가 둘 다 0인 거 둘 다 해보자. 그럼 첫 번째 EC를 할 건데 이거 뭐 할 거냐? A, B 중에서 하나 0인 거 고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EC를 해야 되겠죠. D2 중에서도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A랑 D가 0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무조건 뭐야? B는 0이 아닌 거야. 왜? 이거 중에 하나만. 역시나 E도 0이 아닌 거야. 얘 중에 하나만. 그리고 C도 0이 아니죠. 남은 B, C, E의 합이 7인데 전부 다 1 이상의 자연수니까 뭐예요? 3H7이 아니고 3H4가 돼야 된다.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6C4니까 얘는 6C2여서 15랑 같죠? 따라서 60까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둘 다 0이라면 얘는 뭐 가질 수가 없고 대신에 역시나 EC를 해줘야 돼요. 왜? A, B 중에 하나가 0인 건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A가 0이 됐다고 치면 얘네 3개가 0이니까 B랑 C의 합이 7이고 B, C는 둘 다 0이 아니죠. 따라서 2H7이 아니고 2H5가 될 거다. 그럼 2 곱하기 6C5니까 얘는 6하고 같죠. 그래서 답은 일단 12가 될 거다. 자, 세 번째 C가 0이면서 이번엔 A랑 B랑 둘 다 0이야. 그럼 이번에도 뭐야?
역시나 똑같이 얘는 그대로 만족하죠. 그대로. D2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건. 그럼 역시나 첫 번째, 두 번째 다 해보자. D2 중에 하나만 0이다. 그리고 D랑 E가 둘 다 0이다. 자, 이건 어떻게 돼야 돼? 이 C를 해야 되죠. 뭐 해야 돼? 이거 중에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D가 0이 됐다고 치면 A랑 B랑 D까지가 0이 된 거고, 그럼 C랑 E만 0이 아닌 거니까 아까 요거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2H7이 아니고 2H5가 돼서 위에 거랑 똑같이 12개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D랑 E가 둘 다 0이야? 얘네도 0이야. 4개의 수가 0이니까 뭐야? 그냥 이땐 C 자체가 7밖에 안 되지. 그래서 딱 경우에서 한 가지 나오겠죠. 자,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0은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경우 다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5가지가 전부 다 0이 아닌 거.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드디어 이 나조건의 식에서 어차피 C가 0이 아니니까 날려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A 곱하기 B랑 D 곱하기 2가 같을 때만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작은 거 4개가 다 1이라면 이때는 C가 3이 되면서 한 가지가 뜰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1과 2야. 얘도 1과 2야. 이렇게 같다면 지금 C는 뭐가 돼야 돼? 딱 1이 되어야만 해. 대신에 얘네끼리 왔다 갔다 얘네끼리 왔다 갔다로 2 곱하기 2니까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1313이 되는 순간 얘네 합이 8이 되니까 C가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22 이런 것도 역시나 8이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끝이다. 자, 그럼 이제 나이란 거 다 더하기만 하면 되죠. 첫 번째 120, 그 다음에 60, 12, 그리고 여기서 12, 1, 마지막으로 5개까지 전부 다 더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180, 그리고 여기서 24랑 1 해서 25에다가 5까지 있으니까 총 30이죠. 따라서 180과 30을 더하니까 답은 210이 됩니다. 미적 26번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자, 일단 A, B는 두 양수라고 했고 곱이 12분의 1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냥 1부터 2까지 요놈의 길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1부터 2까지 1 플러스 f'x의 제곱, 이거 전체 루트 씌워서 dx 하면 길이가 나올 텐데 지금 그게 10a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선 얘 미분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 제곱이 됐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니까 그냥 1. 그래서 조금 보면은 4ax 4제곱에 ax 4제곱에 빼기 b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에 이제 도함수가 3ax 4제곱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 플러스 요거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3ax 4제곱 빼기 b. 그래서 좀 꽤나 끔찍해요. 생긴 게 1부터 2까지 해서 이게 10a다라고 됐어. 근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쵸? 기껏 아는 거라고는 a, b의 곱이 12분의 1이다? 걔를 여기다 어떻게 써먹을 거야? 답이 없으니까 전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아래를 이제 x 4제곱이 됐고 애초에 통분부터 시켜볼게요. 그럼 1 플러스는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요놈의 제곱을 잘 보면 앞에 거 9a 제곱 x 8제곱 빼기 6ab x 4제곱이죠. 플러스 b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얘가 12분의 1이니까 6ab 하면은 얘가 2분의 1이 됐죠. 잠깐만.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이 얘랑 만나면서 뭘로 바뀌는 거야? 이게 그냥 플러스 2분의 1로만 바뀌죠. 그럼 다시 얘네가 완전제곱식이 되겠지. 그쵸? 어떻게 완전제곱식이야? 요 놈을 전개한 게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요거를 전개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놈은 자 여기 루트는 있었죠. 자, 그러면 요 안에 x 4제곱 분의 3ax 4제곱 플러스 b 이거의 제곱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럼 x 4제곱도 원래 x제곱의 제곱이었고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루트 이제 싹 벗기면 되죠. 그리고 x도 현재 적분구간 1부터 2니까 양수, a, b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게 풀마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절대값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풀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10a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뭐해? 얘 a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되죠. 1부터 2까지 3ax제곱, 그 다음에 x제곱분의 b. 자, 이건 그럼 바로 적분해 버리면 a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x분의 b. 따라서 8a 빼기 2분의 b
빼기 a 플러스 b가 되면서 7a 플러스 2분의 b가 10a다. 그러면 2분의 b의 값은 3a니까 b는 6a가 되고, 오케이. a, b의 곱에서 b 대신에 6a를 써버리면은 요놈이 12분의 1이다. a제곱은 72분의 1이니까 a는 양수라 6루트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b의 길이니까 곱하기 6만 하면은 이게 되면서 2분의 루트 2.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미적 27번입니다. a, b는 두 양수라고 나와 있고 fx의 식이 이런 지수함수예요. 바로 가족권부터 가면은 마이너스 1부터 n까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cn이라는 건 n 플러스 1분의 fn 빼기 f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는 결국에 요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cn이 되는 거고,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가 n까지 하나 곱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3a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게 일단 하나 나와 있고, f'1이 이제 나조건에 있으니까 f'x를 보면은 a 플러스 b의 x제곱에다가 ln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거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냥 a 플러스 b 곱하기 ln a 플러스 b인 거고, 거기에 2배를 하고 나서 3b를 더한 게 빵이다. 우선은 이 식은 이대로 그냥 냅둡시다. 자, 우리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 n제곱이 걸려 있으니까 이 a 플러스 b라는 놈의 범위에 따라서 좀 나뉘겠죠.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 플러스 b가 1이었어요. 그럼 이제 요 놈 1로 가고 얘도 1로 가니까 1 빼기 1이 돼버리죠. 그럼 그냥 0이 되는 거니까 0은 마이너스 3a분의 1,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탈락. 1인 거는 안 된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바뀌니까 진동하겠죠. 역시나 탈락. 세 번째, 만약에 a 플러스 b가 마일보다 작거나 1보다 커, 즉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놈만 n제곱이 걸려있으니까 얘만 무한대로 커버리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따라서 이거는 발산하겠죠. 얘도 탈락. 결론적으로 될 수 있는 게 a 플러스 b가 마일에서 1 사이라서 요 놈이 그냥 0으로 가버리는 거야. 0으로. 그래 버리는 순간 얘는 그냥 상수가 됐고, 여기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걸려있는 것도 그냥 1로 가죠. 따라서 남은 게 요거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이거랑 같다가 되니까 마이너스 없애주고 양변 역수 취하면은 결론적으로 b가 2a가 된다. 그럼 이제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겠죠. 여기 3a, 여기도 3a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a, ln 3a, 그리고 플러스 3b는 6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6a니까 그냥 나눠져 버리면 ln의 3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3a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a는 3, 2분의 1이 되고, b는 그거의 2배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곱하기 b가 되죠. 그럼 9, 2제곱분의 2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꽤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 일단 a, b가 지름이고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은 OB의 중점이 C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1과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세타라고 했어요. 그럼 뭐 막꼭지각으로 여기도 세타는 세타일 텐데, 이제 다짜고짜 이런 S랑 T라고 했어요. 이 넓이를. 그리고 S 빼기 T가 F 세타다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얘네는 부채꼴이 아니죠. 부채꼴은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 C라는 점은 원의 중심이 아니잖아. 따라서 이런 S라는 놈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요 놈이 부채꼴인 거니까. 이 부채꼴과 요 삼각형의 넓이로 가야 되고, 그럼 T라는 놈도 바로는 못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요 전체가 부채꼴인 거니까 이 부채꼴에서 요 조그만한 삼각형을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각들을 세워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자, 여기에 중심각은 일단 무조건 알긴 해야 돼요. 그거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도 길이 2고 여기도 길이 반지름으로 2니까 현재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 조그만한 걸 한번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이제 베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선 알파라는 놈은 뭐가 돼? 얘랑 얘의 합이니까 세타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요 놈의 각도 필요하거든? 요 놈도 이따가 여기 부채꼴 써야 되니까 중심각. 근데 그건 뭐가 되겠어?
이 세타에서 베타를 뺀 게 되겠죠. 따라서 요거는 세타 빼기 베타라는 각이 될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만 놓고 일단 S라는 놈을 한번 세워보면은 요 부채꼴의 넓이는 뭐예요? 그냥 2분의 1 R 제곱의 중심각 플러스 이제 요 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될까? 2분의 1에 두 변의 길이가 2랑 1로 나와 있으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그냥 사인 값 했을 땐 사인 알파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2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t의 넓이는 일단 여기 전체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의 중심각이 세타 빼기 베타 여기선 빼기죠 빼기 2분의 1 곱하기 역시나 2랑 1 두 개 쓰고 여기 각이 있으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빼기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정리하면 2 세타 빼기 2 베타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뭔가 각이 총 3개나 되니까 하나는 줄이자, 소거시키자. 알파 대신에 얘 써버리면 여기서 2세타랑 2베타랑 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로 할 수가 있고 F세타라고 하는 건 S에서 T를 뺀 거니까 요 놈에서 이제 요 놈을 빼는 거죠. 그럼 2세타는 날라갔고 4베타에 사인 세타 더하기 베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뭔가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세타랑 베타의 관계식 하나가 필요한데 그건 어디 있냐? 바로 요 삼각형에 있어요. 요 삼각형에. 왜냐? 여기서 2랑 세타 마주보고 있고 1과 베타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버리면은 요런 관계가 하나 뜬다. 이래버린 이제 크로스로 갔을 때 사인 세타가 2 사인 베타인 게 하나 나오죠.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의 6분의 파이. 어차피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죠. 그럼 여기서 세타가 6분의 파이라면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사인 베타의 값이 4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어차피 프라임 때문에 이것도 미분 한번 해야 되죠. 세타로 미분한다면 얘는 코사인 세타, 얘는 2 코사인 베타의 d 베타 d 세타가 되죠. 역시나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만 보면 되니까 그때 요 놈은 2분의 루트 3이고 이때 코사인 베타는 뭐예요? 여기서 사인이 4분의 1이면 4분의 루트 15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d 베타 d 세타의 값만 구해보면 여기 2 양변에 2로 나눠주고 여기도 루트 5로 돼버리니까 루트 5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가지 값들을 지금 찾아냈죠.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뭐 코사인 세타 같은 거는 어차피 특수각이니까 알고 있고 사인 세타도 2분의 1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d 베타 d 세타까지 해서 총 5개의 값을 알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f 세타를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얘부터 미분하면 4에다가 d 베타 d 세타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베타 한 다음에 1 플러스 d 베타 d 세타 이렇게 속미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얘도 코사인의 세타 빼기 베타 한 다음에 역시나 1 빼기 d 베타 d 세타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세타에다 6분의 파이를 넣으면은 지금 이 d 베타 d 세타 같은 거는 값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하지만 얘네 값을 뭔지 모르는 거지. 얘네 값.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어쩔 수 없이 덧셈 정리 써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밑에다가 써보면은 자 f 프라임 세타라는 건 4의 d 베타 d 세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세타 사인 베타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 더하기 베타 거기에 요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엔 똑같은 놈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얘는 1 빼기 d 베타 d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한 값들 다 넣을 거야. 다 때려 박으면 돼. 자, 그럼 4 곱하기 루트 5분의 1이 됐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15 빼기 2분의 1에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5분의 1 밑에 거는 거의 부호만 정반되니까 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8분의 루트 45는 3루트 5 빼기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루트 5분의 통분하면 루트 5 플러스 1이 되니까 얘가 3루트 5 빼기 1에다가 루트 5 플러스 1의 분모는 8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놈은 뭐가 될까? 자, 8분의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만 바뀌는 거니까 3루트 5 플러스 1로 바뀌고 여기는 얘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루트 5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8루트 5에 똑같은 놈이 이제 이렇게 살짝 부호만 바뀐 걸로.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앞에 루트 5분의 4까지 더하면 답이죠. 자, 그럼 이제 얘네 둘만 우선 통분을 한번 해보자. 쭉 써가지고 위에 것부터 전개하면 15 플러스 3루트 5 빼기 루트 5 빼기 1이고 아래 거는 플러스 15 빼기 3루트 5 플러스 루트 5 빼기 1이니까 다행히도 여기 3루트 5 날라가죠. 루트 5도 날라가죠. 그럼 위에는 자연수만 남아서 30에 2 빼니까 28이 됐죠. 그럼 얘 4로 나눠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루트 5분의 4는 이제 2루트 5분의 8로 통분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행히 엄청 간단해지죠. 그럼 2루트 5분의 15가 돼서 다시 얘를 한 번 더 약분하면은 3루트 5가 되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2분의 3루트 5 찾으면 답이 1번이 됩니다. 미적 29번입니다. 보통은 이제 등비 수열로 많이 나오죠. 무한등비급수. 근데 이 문제는 등차 수열로 나왔고 딱 보니까 부분 분수도 좀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위의 식부터 볼 텐데 9를 앞으로 빼내고 나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부분 분수죠. 얘 같은 경우는 d분의 1을 하나 앞으로 빼내고 나면은 이렇게 차로 바뀌니까 얘 결국에 공차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어차피 다 발산해서 0으로 가버리니까 결국에 뭐만 남아요? 이거 a분의 1 하나만 남는 거죠. a1분의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놓으면은 이렇게만 남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걸 한번 잘 보면은 일단 똑같이 14는 밖으로 빼내버리고 a2n과 a2n 플러스 2는 지금 얘네 차이가 2d만큼이니까 얘도 부분분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빼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약분해서 d분의 7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두 개 분수의 차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이제 n에 1부터 대입하면은 a 2분의 1에서 a 4분의 1을 빼고 그 다음이 바로 이렇게 되니까 역시나 뭐예요? 얘는 다 날라가고 이것만 남겠죠. 그럼 d분의 7에다가 a2를 곱하면 a2는 이거잖아. 그쵸? 그럼 지금 얘랑 얘랑 같다가 되는 거죠.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변 d로 약분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고 나면은 7a가 9a 플러스 9d다. 그럼 2a 플러스 9d가 빵이니까 a의 값은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첫째 항이 지금 이렇게 공차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첫째 항, 거기다 d를 더한 게 둘째 항, 또 d를 더한 게 셋째 항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엔 이제 비로소 플러스 2분의 d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가 뭔가 이런 식으로 잡히는 놈이구나. 현재 d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쪽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를 기점으로 부호 변화가 되겠구나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안 쓴 나조건, 나조건이 아니고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얘네를 잘 보니까 얘랑 얘가 거의 비슷한데 절대값의 차이가 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이 절대값은 이웃한, 연속한 두 항의 곱에 그거의 부호를 보는 건데 우리 생각해볼까? 얘네 곱하면 어차피 얘네가 둘 다 플러스였든 마이너스였든 상관없이 같은 부호끼리 곱하니까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다 플러스고 딱 하나 여기서 마이너스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야? 얘네끼리는 또 플러스란 말이야. 무한히 플러스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뭔가 거창하게 써놨지만 얘랑 얘의 차이를 보자고 차이. 결국에 딱 하나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바로 딱 요놈의 곱. 이거 하나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그냥을 뺐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얘네랑 얘네는 이거 이외에 이것들의 합은 어차피 다 공통될 거야. 그치? 거기다가 원래 얘네의 곱이 마이너스 4분의 d제곱이었는데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4분의 d제곱으로 나왔겠지. 거기서 빼기. 이놈도 역시나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다 똑같은데 얘는 정직하게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게 날라가고 딱 얘네의 차이만 생긴다. 그래서 2분의 d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2분의 d제곱이 현재 뭐인 거야? 여기서 지금 이거를 뺀 거니까 이 마이너스 d가 다시 넘어오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2가 되면서 d제곱이 4가 된다. 따라서 d는 풀마 2가 되는 거다. 물론 역시나 d의 부호는 모르는 상태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여기 싹 지우면 a1 곱하기 a3이니까 어차피 물어보는 게 얘네 두 개의 곱이에요. 그러면 4분의 45 d제곱. 따라서 d의 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애초에 모르는 거야. d제곱이 4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 답은 45가 됩니다. 미적 30번입니다. 꽤나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자,
일단은 fx는 항상 0보다 크다. 이거는 뭐 여기 진수 조건 때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뭔가 식이 다르죠. 근데 딱 보니까 너무 맛있는 느낌이지. 치환적분하기에 딱 좋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부터 바로 그냥 이거 부정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fx 라지 fx dx 얘는 요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얘를 t로 치환해버리면 이제 얘가 dt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의 t 제곱이 뜨는 거고 이쪽은 바로 부정적분 해버리면 2의 x제곱에 1 빼기 2의 x 그리고 적분상수 하나 뜨겠죠. 그럼 이제 적분상수를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자 문제 보니까 이 스몰 fx가 연속이래요. 그리고 부정적분한 라지 fx니까 얘도 역시나 연속이자 미분 가능이겠죠. 그럼 이제 이쪽에다가 만약에 x에 1을 넣어버리면 요런 식이 뜨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1이 떠버리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1을 대입은 못하고 리미트 x를 1 마이너스로 보내겠다는 건데 어차피 연속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제 1을 대입을 해버리면 역시나 f1, f1 한 다음에 1 플러스 6 ln f1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이미 1이었으니까 요놈도 1이 돼야 돼. 그리고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결론은 라지 f1이 1이 돼야 되고 스몰 f1도 역시나 1이 돼야 두 개 곱한 것도 1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순간 2분의 1은 2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럼 이게 c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서 양변에 2배를 해주면 라지 fx의 제곱은 2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얘도 2배 해주고 빼기 1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요놈 끝났죠. 0부터 1까지니까 1보다 작은 구간 여기서 이제 라지 fx의 제곱인데 얘를 그럼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0부터 1까지 요놈이 쏙 올 테니까 바로 적분해버리면 1 빼기 2의 x제곱 빼기 x 하고 0부터 1까지 대입하죠. 1 대입하면 이거 요거까지 나오고 빼기 0 대입하면 얘는 0으로 날아가는데 여기는 2로 살아있죠.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그럼 따라서 2 빼기 2가 된다. 이 첫 번째 적분은 비교적 쉽게 나와요. 그래서 얘까지는 그냥 좀 애교처럼 나오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이제 요 놈도 역시나 바로 그대로 부정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몰 f, 라지 f, 그 다음에 1 플러스 6 ln fx 얘를 부정적분하면 이쪽은 1을 부정적분한 거죠. 왜냐면 여기서 우변이 1이었어요. 1을 부정적분하니까 그냥 바로 x 더하기 c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자, 역시나 fx를 t로 놓는 순간 얘네가 dt가 됐으니까 t에다가 1 플러스 6 ln t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t 따로 쓰고 6t ln t를 따로 써버리면 얘는 그냥 2분의 1 t제곱이 된 거고 요 놈은 부분적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 적분하면 3t제곱 얘 미분하면 t분의 1이니까 3t제곱의 ln t 빼기 얘네 곱하면 3t dt니까 쭉 써봅시다. lnt가 됐고 빼기 2분의 3t제곱이 되니까 3t제곱 lnt에서 빼기 t제곱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t 대신에 라지 fx를 입혀주면은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이 깔끔하게 뜨게 돼요. 그럼 이게 x 더하기 c가 된다. 그리고 역시나 c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x에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0으로 날아가고 ln 때문에 요거 하나 남고 이렇게 되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이렇게까지 적분 상수까지도 깔끔하게 구해져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이제 여기서 더 진행이 안 돼.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부터 2까지 라지 f 이건데 이거 고작 하나 물어봤는데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는 것도 해보면 막혀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지. 대신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라지 f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얘가 이런 함수에다가 라지 fx를 치환한 꼴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x 빼기 2가 됐다? 이거 빼기 2만 없었으면은 역함수도 쓸 수 있잖아. 그럼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넘겨버려서 우리가 3x제곱 lnx 빼기 x제곱 플러스 2까지를 어떤 gx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요 식은 뭐가 돼?
G에다가 라지 F를 합성한 게 되고 그게 X가 되는 거죠. 아, 그럼 두 개를 이제 역함수 관계로 봐도 되는 건가? 근데 하나 체크해야 될 거. 얘가 1대1 대응인지는 한번 보긴 봐야 되잖아. 제가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우선 라지 F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이 구간에서만 한번 살펴보면은 얘 그럼 양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라지 F가 0보다 크다면 여기서 이제 요거 요 놈은 어떻게 할까? 요 놈. 이것도 이제 양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스몰 f도 여기가 양수니까 무조건 얘도 양수라고 쓸 수가 있고 스몰 f가 0보다 크니까 라지 f는 언제나 뭐예요? 이게 도함수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항상 증가해서 1대1 대응이니까 얘네들은 역함수라고 딱 부를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요놈의 역함수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부터 2까지 라지 fx였으니까 1부터 2까지 요놈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쓰던 역치환 이거 쓰면 되죠. 치환 적분을 해서 g't의 dt가 됐고 그럼 이제 요거 적분 구간부터 싹 바꿔보면 우선 적분 구간 전에 요 자리에 gt가 들어오니까 g 역함수에 g 들어가서 그냥 t가 되고 dx 자리에다가는 얘가 쏙 들어오겠죠. 자, 이제 적분 구간만 한번 잘 살펴봅시다. x가 1일 때 t의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과 t를 쏙 바꾸면 ft가 1인 거죠. 왜냐면 얘가 g의 역함수니까.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어떤 값이 1이었어? f1이 1이었죠. 따라서 이때는 그냥 1이 돼요. 두 번째, 얘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gx가 요거였잖아. 3t제곱 lnt 빼기 t제곱 플러스 2가 1에 그럼 날라가서 0이 됐죠. 요 놈은 t제곱으로 묶어버리면 3lnt 빼기 1 이게 0인 거니까 t는 양수여서 날라가고 그럼 3lnt가 1이 돼서 t는 2의 3분의 1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적분 구간이 조금 빡셌죠. 그럼 우린 이제 이것만 구하면 끝인 거지. 그리고 이제 얘 적분 한번 미분 한번 합시다. g'x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고배 미분으로 6x의 lnx 플러스 3x 제곱의 x분의 1 빼기 2x가 되니까 6x lnx에 얘는 3x 빼기 2x가 돼서 플러스 x가 되죠.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6x 6t lnt에다가 플러스 t를 쏙 들어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1부터 2의 3분의 1에다가 6t 제곱 lnt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역시나 뭐예요? 요 놈은 그냥 따로 쓰죠. 1부터 여기까지 t 제곱 얘는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또 부분적분을 한번 또 해주면 되겠죠. 6t 제곱은 2t 세제곱으로 가고 lnt는 t분의 1로 가니까 그럼 요 놈은 2t 세제곱 lnt에 1부터 요거까지 입히고 빼기 2t 제곱이죠. 곱하면 그래서 1부터 여기까지 되고 앞에 얘까지 있으니까 얘랑 얘는 또 상쇄가 되죠. 하나 지워져서 여기 2만 날려줘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는 3분의 1t 세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대입하면은 2의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얘 때문에 그냥 빵이 되니까 의미 없죠. 빼기 여기 대입하면 3분의 1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3분의 2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뭔가 놓친 게 있나? 뭔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그럼 3분의 1, 2에다가 빼기 3분의 1. 지금 뭔가가 좀 놓친 것 같거든요. 한번 봅시다. 2의 3분의 1. t제곱 나왔고 플러스 t제곱.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t제곱.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됐고 자 놓친 거 없이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구한 게 요거였죠. 2 빼기 2 요거 2 빼기 2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입혀주면 되죠.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최종답인 줄 알고 자 그럼 3분의 4 2에서 빼기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거 여기 돼가지고 3분의 5 예, 마지막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답이 된다. 따라서 요 놈이 p고 요 놈이 q니까 문제에선 p 빼기 q를 물어봤거든. 그래서 3분의 4에서 오히려
3분의 5를 더해가지고 답이 3이 됩니다.